심한 경우에는 절골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매끄러울 수는 없지만 코 모양이 많으니까 이런 거에는 오너비 성형외과의 차명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려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봤냐? 일단 지금까지 가슴통 변명 중에 원장님, 무보형물 매부리코 소문이 뭐예요? 무보형물 매브리코는 말 그대로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매브리코 교정을 하는 거를 말하는데, 보통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미간의 높이인데, 미간의 높이가 많이 낮지 않다면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매브리코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무보형물 매부리코 성형이 가능한 케이스. 일단 보형물 사용 유무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콧대가 시작하는 이 미간 높이예요. 이 미간 높이가 낮은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보형물을 써야 되지만, 이 미간 높이가 이상적인 높이에 비해서 적당하거나 많이 낮지 않는다면 보형물 없이 매부리코 교정이 가능하죠. 원장님, 그럼 무보형물 매부리코는 어떻게 수술해요? 매부리코 수술은 일단 먼저 매부리를 제거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부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위에 부분은 이제 뼈로 되어 있고 아래 부분은 이제 연골로 되어 있어요. 의료용 끌을 이용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든지, 아니면 매부리가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의료용 절골도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용 절골도로 이렇게 한 번에 좀 제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매부리를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높이 속상이 된 봉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콧등이 넓어져요. 보기에도 이만큼이 없어지면 콧등의 폭이 이렇게 넓어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부리만 제거를 하고 나면 옆에서 보면 콧대 높이도 낮아지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더욱더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콧등이 이렇게 넓어지는 경우에는 꽃뼈 절골을 이용해서 꽃뼈를 좀 좁혀줘야 높이가 낮아져도 정면에서의 콧대의 선명함을 좀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절골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매부리를 제거하고 나면 이제 콧등선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끝을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매부리는 코끝이 짧거나 낮은 경우 또는 길고 처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코끝이 짧은 경우에는 짧은 코를 좀 늘려주면서 콧등선에 코끝을 맞춰주고, 또 길고 아래로 처진 코끝의 경우에는 코끝의 길이를 좀 줄여주고 콧등선에 맞춰주면서 좀 더 예쁜 코 모양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리고 매부리코 같은 경우에는 대개 휜코를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코뼈 절골술을 통해서 휜코도 같이 교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부리코 수술이 약간 더 쉽나요? 절대 안 쉽지. 얼핏 보면 보형물을 쓰지 않아서 그 수술이 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튀어나온 매부리를 정교하게 다듬어서 매끄럽게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요. 또 일부에서는 보형물을 원치 않은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혹시나 매부리를 과도하게 제거를 패인다면 보형물을 또 써야 되거나 또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수술 시간도 보형물 쓸 때보다 훨씬 더 길고 신경을 많이 써야죠. 원장님, 근데 사실 매부리 수술이라고 하면 제일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매부리가 다시 자라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진짜 뼈가 다시 자라나요?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한데, 사실 사람 몸은 뼈와 또는 뼈를 싸고 있는 골막이라고 하는 이제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매부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뼈에서부터 골막을 분리를 해서 해야만 매부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수술 과정에서 뼈보다는 이 골막 자체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몸에서는 어딘가 부분이 손상을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복구하려는 성질 때문에 뼈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매부리가 다시 자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과교정하면 안 되니까 매부리가 살짝 남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하다고 봐야 되겠죠. 원장님은 귀연골하고 비중격 연골을 늘 함께 쓰시잖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일단 귀연골하고 비중격 연골은 똑같은 연골이지만 이 성질 자체가 좀 달라요. 귀연골 같은 경우는 뭐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탄성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귀연골은 코 끝의 표면이나 주로 코의 윤곽, 이 테두리를 좀 더 부드럽고 정교하게 만드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귀연골을 사용하고 있고 비중계 연골은 이제 유리 연골, 탄성 연골이 아닌 좀 더 단단한 이런 유리 연골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코 속에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연골이에요. 그래서 코끝을 연장한다든지 또는 코끝을 좀 이렇게 지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코끝에 기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연골의 양이 많고 뭐 충분하다면야 뭐 그래도 괜찮지만 우리 동양인은 코끝에 높이가 좀 낮고 높여줘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높이만 너무 높이면 자칫 코가 또 뾰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이를 높이면서 또 볼륨을 또 만족시킬 수 있으려면 이런 두 가지 연골을 같이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원장님, 그러면 보형물을 쓴 수술보다 혹시 결과물이 좀 안 예쁘거나 그런가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 코의 현재 상태에 알맞게 계획을 세우고 수술을 하면 보형물 사용하는 것 이상의 그런 모양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보형물 수술은 회복 기간에 차이가 혹시 있나요? 회복 기간 차이가 있죠. 무보형물 수술은 말 그대로 보형물이 들어가서 생기는 초기의 이물 반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붓기도 훨씬 더 덜 붓고 회복 시간도 훨씬 더 빠르죠. 원장님, 무보형물은 확실히 염증 확률이 더 낮은가요? 염증 확률이 뭐 제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상태라면 보형물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염증 확률이 적다는 게 당연히 무보형물 수술의 아주 가장 큰 장점에 해당이 돼요. 원장님, 그럼 무보형물 코성형물 재수술이 필요가 없나요? 재수술을 뭐 때문에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보형물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염증이잖아요.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코 모양의 변화 또는 뭐 굴곡, 피부가 얇아지거나 또는 피부가 빨개지거나 이런 원인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매부리가 살짝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이 좀 낮아졌다든지 뭐 이런 거 정도로 손을 볼 수는 있어요. 무보형물 매부리코 수술의 장점은 뭘까요? 염증에 대해서 자유롭다, 높이에 대해서 무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모양도 자연스럽고 보형물이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물 반응이 적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 무보형물 매부리코 수술의 단점이 있다면요? 미간이 낮은 사람한테는 적용하기 힘들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좀 길고 좀 까다롭고 콧대 높이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높이에 있어서 좀 제약이 있다. Korean, English, Arabic, Persian, and a little bit Turkish.